안녕하십니까. 더비용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3페이지의 집단상담 6번째 시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위치는 방금 말씀드린 데와 같이 143페이지고요. 문제는 103번부터 104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03번까지 했고요. 104번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04번 문제, 다음 중 얄롬이 제시한 집단 상담의 치료적 요인으로 옳은 것끼리 묶은 것은? 얄롬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국의 대표적인 실존주의 상담 이론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실존주의 상담 이론가인 얄롬이 제시했던 집단 상담의 치료적 요인을 옳게 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박스 안에 보기에 나와 있는 기억의 이타심부터 리얼의 실존적 요인까지 다 4개가 전부 다 치료적 요인으로 얄롬이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해설해 보면 이타심부터 시작해서 실존적 요인에 대한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해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또 얄롬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문제는 집단 상담의 치료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해서 얄롬이 물론 뭐 실존주의 상담 이론은 개인주의 상담 이론에서 쓰이기도 하지만 개인 상담뿐만 아니라 집단 상담에 있어서 특별히 더 치료적 요인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집단 응집력입니다. 해설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얄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집단의 응집력을 통해서 소속감과 친밀감 그리고 존중감을 통해서 어떤 치료적 계기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얄롬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답은 105번의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설명에 적합한 집단 상담의 이론적 접근은 해서 어떤 일반 상담 이론에 대한 내용을 4가지 해놨는데요. 찬찬히 읽어보면 이것이 어떤 상담 이론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집단원의 행동을 주관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추구한다. 자, 주관적 관점입니다. 우리가 뭐 이것저것은 뭐 이렇게 깊이 있는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주관적 관점을 중시한다. 일단 주관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인본주의 상담 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주관적 관점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라든가 때로는 뭐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 이론도 이런 부분이 좀 속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것이 실존주의 같은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럼 이 한 3가지 정도를 이제 압축을 해보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집단 상담자는 집단원의 경험이 어떻게 의식으로 나타나는가를 규명한다. 여기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바로 3번째입니다. 삶의 중요성과 목적을 향한 노력은 인간의 독특한 특성임을 갖는다. 자, 삶의 중요성과 목적을 위한 또는 목적을 향한 노력, 어떤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뭐 노력 또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책임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삶의 의미를, 그 목적이라고 해서 의미라고 했습니다. 노력도 삶에 대한 목적이니까 삶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실존주의에서 얘기하는 거죠. 실존주의는 주관적 관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자신의 개인의 주관성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관성을 굉장히 강조한 그런 상담 이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만 보더라도 여기에 나오는 보기 3번 실존주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그 3번째 나오는 삶의 중요성과 목적을 향한 노력은 인간의 독특한 특성임을 강조하고, 그래서 인간의 실존성을 강조하는 거죠. 실존성을 강조한다, 실존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존성. 그 다음 문제 내려갑니다. 10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라자루스의 베이직 아이디의 핵심 개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라자루스의 베이직 아이디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또 치료할 것인가, 인지적 접근에 대한 개념으로 이 베이직 아이디라고 하는 독특한 이론을 전개했죠. 그래서 이 베이직 아이디는 각각의 해당되는 항목의 영어 이니셜만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B 같은 경우는 behavior,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 A는 effect, 정동, 어떤 감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는 sensation이라고 해서 감각 또는 어떤
각성, 감각이라고 얘기했죠. 감각이나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I는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미 말하는 어떤 이게 뭐죠? 잠깐 갑자기 잘 안 나네요. 이미지, 어떤 심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C는 코그니제이션 또는 코그니션이라고 하는 인지에 관련된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아이디의 I는 보통 인터퍼셔널 리레이션십, 그러니까 대인관계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D는 드라그, 약물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1, 2구까지가 그 상황에 따라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107번의 5번 같은 경우가 지금 조금은 옳은 설명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B 같은 경우가 뭐냐면은, 잘 보세요. B는 행동인데 집단 구성 간의 사교성을 정도를 나타낸다.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활동적인가 또는 얼마나 행동적인가 하는 행동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교성 정도니까 관계성이죠. 대인관계성을 얘기합니다. I의 두 번째 아이디의 I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맞지 않고, 그 다음에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인 정도를 조사하는 것다. 정서적인 것은 A입니다. 에펙트라고 하는 A인데 이것도 설명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또 3번의 C 같은 경우는 코그니티브 인지에 관한 부분인데, 감각에 대한 주의 능력을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센세이션에 대한 설명이고요. 또 4번도 마땅히 그렇게 적당한 어떤 해석을 붙인 게 아니기 때문에 드라그, 약물입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건강한 정도, 그러니까 약물에 의존하느냐 이렇게 파악을 해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냐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5번이 이 중에서 가장 적절한 내용을 설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108번입니다. 역시 라자루스의 베이직 아이디 모형에 관한 것이고요. 그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을 보면 답은 2번입니다. 니언과 디언에 관련해서 니언 S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행복을 느낀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센세이션, 감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D, C는 일을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과정의 추론을 좋아한다. 다시 말해서 인지, 코그니티브 또는 코그니션에 관한 얘기니까 C도 맞게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과 리얼 같은 경우에는 행동, 비헤이브에 대한 설명이고 또는 인터퍼스널 릴레이션십, 대인관계에 대한 설명인데 좀 엉뚱한 설명을 해놨으니까 빼면 니언과 디귿이 잘 묶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번입니다. 행동주의 집단 상담의 상담 기법 중 인간의 행동을 약화시키는 기술로 옳은 것을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으로 봤을 때에 니언과 리얼인데요. 기억과 같은 게가 뭐냐면 약화시킨다라고 했으니까 이 지문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약화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하시키거나 약화시킨다라고 했으니까 거기 보면 기억의 내용은 강화문을 주어서 강화시킨다라고 되어 있고, 니은 같은 경우는 강화문을 주지 않아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소구시키는 거니까 니은은 약화시키는 게 맞고요. 그 다음 디귿을 또 볼까요? 자기 표현을 통해 타인과의 상호작용 방법을 배우며 대인관계에서 비롯한 불안 요인을 없앤다. 불안 요인을 없애니까 인간 행동을 없애줌으로써 또 강화시켜주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혐오적인 어떤 상황을 없애준다는 것은 강화시킨다는 거니까 이 디귿은 강화의 의미고, 리얼 볼까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행동 중 하나를 강화시키면서 다른 하나를 반대로 약화시키는 문제 속에 답이 있네요. 그러니까 기억과 니언과 소그와 리얼에 약화시키는 이 두 가지가 전체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약화시키는 기술로 해당되는 거니까 109번에 옳게 묶인 것은 4번 니언과 리얼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해설에 보면 그 인간 행동 약화 기술이라고 해서 제가 총 4가지를 추가적으로 써놨으니까 참고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0번 문제입니다. 행동치료 집단 상담을 다문화 상담에 적용할 때 이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않는 것. 자, 다문화 상담은 다른 일반 상담에 비해서 말 그대로 어떤 그런 좀 특수성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4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집단원들에게 문화적 검지력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해서
해설해 보면 집단원에게 문화적 금지력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행동주의 집단 상담만의 독특한 장점은 아니다. 그래서 꼭 행동주의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상담을 택하다 하더라도 이게 다문화에 관련된 상담이기 때문에 문화적 금지력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특한 행동치료적인 집단 상담에서 보여지는 그런 독특성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행동주의뿐만 아니라 여러 상담 이론에서 다 우리가 이점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110번에 가장 적절하지 못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번 문제입니다. 스키너의 행동주의적 집단 상담의 핵심 개념 중 변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스키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행동주의에서도 조작적 조건하에 대가이지요. 그래서 스키너 박사의 이론 중에서 변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것인데 3을 볼까요? 집단 구성원들이 두 가지 자극에 대해 다른 반응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예를 들면 강한 자극, 약한 자극,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반응에 대해서 각각 강한 자극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약한 자극은 또 다르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극에 대해서 변별을 한다는 거죠. 변별된 행동을 이어서 하는 것이니까 바로 이 지문에서 말하는 변별에 대해서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이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에 대해서는 행동주의에서 많이 쓰이는 강화계획에 관한 설명이라든가 소구에 관한 것, 특히 또 5번 같은 경우는 샤핑, 행동 조성에 관한 내용이니까 각각의 설명은 맞지만 변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3번이니까 111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번입니다. 행동주의 집단 상담의 주요 기법 중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자, 볼페가 등장합니다. 조금 전에 스키너가 등장했듯이 볼페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볼페는 체계적 둔감법의 창시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볼페가 딱 나오면 일반적으로 부적응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주의에서의 기법으로서는 바로 체계적 둔감법이다. 뭐 다른 거 읽어볼 필요도 없는 내용이에요. 체계적 둔감법에 대해서 어떤 순서적인 측면은 그 보기 네 번째 나오는 치료의 순서는 해서 근육 이완을 통한 긴장 완화라든가 불안 유교표를 작성하게 한다든가 또 감성적 심상 내지는 상상을 통해서 어떤 점진적으로 불안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겪는다. 뭐 이까지 읽지 않아도 체계적 둔감법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행동주의 집단 상담에서 모델링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서 1번 같은 경우가 바로 라자루스의 베이직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이 나왔으니까 1번이 좀 생뚱맞은 내용이니까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4번입니다. 역시 베이직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을 해 놓고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로 되어 있는데 나, 다, 라는 말 맞게 연결되어 있고요. 다만 가, A는 에펙, 정동입니다. 감성적인 부분을 얘기하는데 학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행동에 관한 부분이니까 가는 사실 비헤이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는 옳게 연결되지 않는 거니까 그거 빼고 나, 다, 라가 정답인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번입니다. 합리적 정서의 행동적 이론, 우리가 보통 REBT 또는 RET라고 하는 앨리스의 이론이죠. 그 이론에 입각해서 집단 상담에 A, B, C, D, 보통 뭐 E까지 하는데 F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필링까지도 포함해서 이 우리가 REBT 또는 RET 이론에 보면 A, B, C, D, E까지가 주로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F는 이 필링을 얘기합니다. 어떤 그렇죠. 이거 하나 할게요. 필링 자체를 얘기하는 필링, 제가 필링 얘기가 걸리네요. 필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F까지 넣어서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경우에 B는 보통 신념체계, 빌리프 얘기하죠. 빌리프. 그러니까 신념체계를 얘기한다라고 해서 B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했으니까 신념체계는로서 영어 이니셜은 뭐냐 그랬을 때 B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중 현실 치료. 자, 윌리엄 그레스가 주장했던 현실 치료가 집단 상담에서의 WDEP 공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바로 그 밑에 있는 117번 문제의 해석을 보면 금방 나옵니다. 117번 문제의 해석을 보게 되면 이 그 WDEP는 각각 W는 want, 원하는 욕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D는 doing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에 관한 부분을 나오고, 그 다음 P는 plan입니다. 그리고 E는 evaluation이라고 해서 하나의 어떤 그 뭐랄까요, 실행과 같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가하고 evaluation을 평가하는 거니까 실행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117번 해석 문제를 해설을 보면 116번 문제와 117번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넘어갈게요. 그 다음 118번 문제입니다. 현실치료 집단 상담에서 집단원의 바람이나 욕구 충족의 효과적인 계획의 특징으로 옳은 모든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을 때 가와 나는 맞는 얘기입니다. 이 현실치료요법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심플하면서도 이해하기가 쉽고 또 즉각적인 실행을 통해서 변화를 바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 중심이기 때문에 결과 중심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 다음에 또 라에 집단원의 감정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아닙니다. 이 현실치료는 특징적인 게 하나가 인지적 접근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도 맞는 얘기가 아니니까 다와 라를 뺀 가, 나가 맞는 얘기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번입니다. 윌리엄 그레스의 현실치료 집단상담 기법 중 역설적 기법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역설적이니까 뭔가 좀 이렇게 뒤집어지는 또 반대의 어떤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5번에 보면 집단 구성원을 딜레마에 빠뜨려서 구성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제거하는 것. 그러니까 모순된 요구를 제기함으로 해서 그 상황 속에서 구성원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딜레마에 빠진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이 딜레마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통제하나 못하나 그것을 확인하게 하고 통제력을 회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치료 단계로 끌어올리는 이런 방법이 바로 역설적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19번 문제의 답은 5번에 해당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20번 문제입니다. 교류 분석, TA 이론이죠. 트랜스액셔널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에릭 번의 이론입니다. 이러한 교류 분석 집단 상담의 주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옳지 않은 것. 이분을 보면 이 에릭 번은 뭐 게임이나 라켓이라든가 스트로크라든가 이런 용어를 참 많이 쓰는데요. 특히 게임이라고 하는 용어는 대인관계 상호작용에서의 교차적 교류 양식이 아니라 암시적 교류 양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TA 이론에서 세 가지 의사교류 방법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상보적이죠.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것 받는, 서로 손해보지 않는 이러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암시적 교류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게임에 해당되는 거고요. 좀 약간 의중을 숨기고 본 마음을 숨기고 그런 얘기고, 그럼 세 번째가 교차적 교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설명에 게임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암시적 교류가 해당돼야 되는데 지금 2번은 교차적 교류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거니까 지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청소년의 집단 상담을 위한 심리극의 행동화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닌 것. 자, 이거는 답이 3번이고요.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통해서 121번 문제를 통해서 심리극에 대한 내용을 1번, 2번, 4번, 5번 정리해 주시고 3번 같은 경우는 순서를 바꿔서 덜 중요한 사건에서 점점점 더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는 것이 좋다. 이렇게 고치시면 이 5개가 다 심리극에 아주 적합한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통으로 외워버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122번 문제 있죠. 이 문제를 제가 좀 검토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 문제는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53페이지에 있는 122번 문제는 제가 이 문제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이 문제는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3번 문제입니다.
심리극의 기법 중 집단 구성원이 자신의 상상이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의 성격을 더 잘 묘사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그 사람의 처한 상황을 더 충분히 이해하게 되는데 활용되는 것은, 자, 이것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우리가 한자 수구로도 그런 거 있죠.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자, 역할을 바꿔보면 그게 잘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23번의 지문의 내용은 역할 바꾸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나머지 독백이라든가 마술각이라든가 미래투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밑에 해설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술각에 관한 이 내용을 참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좀 더 깊이 공부하시고 또 현장에 나가시게 되면 이 마술과학의 활동지 가지고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오니까 되게 반갑네요. 그 다음에 124번 문제입니다. 심리극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설에 나오는 이중자를 언급하지 말고 보조자라고 얘기해줘야 4번까지 맞는 얘기인데 4번이 틀렸고, 그래서 관객, 무대, 연출자, 그리고 보조자, 마지막으로 주인공, 이게 심리극의 5대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 이 참에 완벽하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5번 문제입니다. 모레노가 개발한 심리극의 핵심인 역할 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역할 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2번 보세요. 역할 연기를 통해 집단 구성원들은 한정된 범위의 주의 경험을 할 수 있다. 자, 집단 상담에 있어서 특히 심리극의 가장 큰 목적은 어떤 치료 범위가 무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심리극의 구성에 따라서 또는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정말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를 새롭게 발견할 수도 있고 보다 더 심층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처음부터 예정된 범위라든가 한계성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 심리극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범위의 치유 경험을 한다. 이것은 조금은 편협된 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2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6번 문제입니다. 행동주의 집단 상담의 상담 기법 중 다음 보기에 설명하는 것은 아주 긴 문장이 있는데요. 사실 뭐 다 읽어야겠지만 시험장에서는, 그러나 그 155페이지 상단 위에 딱 두 번째 두 줄만 봐도 이게 무슨 기법인지 알 수 있어요. 그 155페이지 위에 보면 A군은 아마 등산에 대한, 또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여러 번 등산을 하면서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이 점차 없어지는 것을 느끼고 이후 자유롭게 산을 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등산을 하면서 이 높은 곳을 극복했다는 거죠. 짧은 시간 내에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점점점 높은 곳에 대한, 그러니까 뭐 높은 고공공포증 같은 것들이 사라졌다. 끊임없이 계속 힘들더라도 계속 한 것, 이것이 보통 우리가 홍수법 또는 범람법이라고 해서 해모스러운 상황을 계속 만들어줌으로 해서 둔감화시켜버리는 그러한 방법인데, 말 그대로 아주 한꺼번에 확 그냥 밀어버리는 거죠. 홍수처럼 물이 막 밀려 들어오듯이 한꺼번에 경험함으로 해서 그 불안 요소를 제거해버리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127번 문제입니다. 실존주의 집단 상담의 주요 개념 중 다음 보기에 설명하는 것은 해서, 자, 실존주의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개념을 설명하느냐 하는 건데요. 특히 이제 1번 보면 병적인 것이 아닌 성장을 향한 동기가 되는 힘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특성으로서 뭐냐면 일단은 성장을 위한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어떤 실존성을 얘기하고 삶에 대한 의미, 삶에 대한 책임, 목적,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여러분들 그 세 번째 보십시오. 실존 집단에서는 집단 구성원들이 불안을 겪은 후에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그런 불안을 직면하면서 완전히 경험할 용기를 갖도록, 자, 완전히 경험할 용기를 갖도록, 이것을 실존주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실존할 용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실존할 용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실존적 불안을 극복을 하고 실존적 용기를
갖추게 하는 것, 바로 이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보기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3번의 실존적 불안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실존할 용기를 주는 것이 이 상담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3번이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 해설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8번입니다. 의사교류 분석에서 자아 상태 중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것은 설명한 것은 뭐냐. 자, 우리가 그 의사교류 분석에서는 자아 상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P, 페어런트라고 해서 어버이 자아, 그 다음에 A, 아덜트 에고라고 해서 성인 자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C, 그 차일드라고 해서 어린아이 자아가 있죠. 근데 지금 현재 그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에 입각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모든 사고와 행동들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합리적이면서 매우 객관적인 그러한 판단을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아 상태, 바로 아덜트 에고라고 해서 성인 자아를 얘기합니다. 보기에는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129번입니다.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행동 이론에서 말하는 그러한 이론에 입각해서 집단 상담의 기법을 전개 단계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러니까 A, B, C, D, E, F를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를 각성을 하고, 그 다음에 반응하게 하고, 자신의 감정, 시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자기 진술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자극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행동 과제를 두고 그 행동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거나 자신의 느낌을 얘기하는 것.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있는 기억부터 리얼은 물 흐르듯이 같은 순서대로 진행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2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번입니다. 집단 상담의 과정 중 계획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 해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 그 주어진 그 지문 내용 중에서, 보기 내용 중에서 계획 단계니까 우리가 집단 상담은 일반적으로 참여 단계, 갈등 단계, 작업 단계, 마무리 단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참여 단계 그 이전에 계획 단계에서 해야 될 것은 기억에 나오는 것처럼 집단 상담의 이론을 개발해야 되고, 또 집단 구성원을 선발하고 집단 구성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 이것은 이제 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겠죠. 나머지 디귿과 리얼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참여 단계 정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 앞쪽에서 우리 공부했던 문제 74번 문제랑 문제 70번 문제를 한번 참조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한 내용을 좀 수정할게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문제 풀이를 하면서 70번 문제를 풀이하면서 여러분 그 집단 제가 4차 시 때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70번 문제에 제가 집단 상담의 단계를 얘기하면서 참여, 작업, 과도기, 갈등 단계, 마무리 단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 찾아가서 참여와 그 다음에 갈등, 과도기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작업 단계, 네 번째가 마무리, 결말 단계, 이렇게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장시간 제가 또 준비했던 내용을 오늘도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